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추가 기금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납페인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생활 정보 사이트를 통한 렌트 디파짓 사기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연방관보에 고시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은 당초 2020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백악관 승인으로 빠르면 다음 달 중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과 빈곤층 현금 지원, 주정부 일반 보조금,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 수혜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A 주거 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는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또 H-1B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공적 부조 규정 위반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조만간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3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 전 경고했던 25%보다는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며 무역 협상을 9월 재개키로 합의한 최근 협상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석 달 전에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협상에서 서명 전에 재협상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주석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 증시가 급락한 데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지난 5월 초 중국의 무역 합의 법제화, 이행 강제 조치와 맞물린 기존 관세 철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고 6월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해 지난달 고위급 협상이 열렸지만 양측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9월 협상 재개에만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발표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추가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는 이전엔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폰, 장난감, 신발, 유아용 의류 등을 망라한 소비재와 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돼 이미 미국 내에서도 추가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소매산업지도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세금으로 부과된다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의류, 장난감, 가정용품, 전자제품과 같은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는 이미 둔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 하방 압력을 가해 앞으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기업과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연준이 연내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다음 달 17일,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연준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90%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도 이미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다음 달 연준이 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거의 90%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일 수는 있지만 싱가포르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북한은 지난 며칠 동안 3번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다면서 이 미사일 실험들은 우리가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 위반으로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유엔 제재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긴 했지만 미국 본토에 이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생각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시 공립교회 문화 수용 교육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교육국이 또 아시안 주민들을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문화 수용 지속 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장애 등 배경을 각 학생의 강점이자 배움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역사적으로 자행된 편견과 억압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조성하고 역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사회 문화적 그룹을 주축으로 한 정책과 관례를 식별 중단한다는 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시안 학부모들은 교육국이 애매모호한 정책을 내세워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한편 이미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 교육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라정미 법률고문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아직 문화교육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지만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국의 자료의 다수가 흑인,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리틀렉 지역 의원이며 뉴욕주 상원 산하 뉴욕시 교육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존 리우 의원은 문화 수용적 접근은 학생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정책이 다양한 아시안 등 모든 이들을 수용하길 기대한다며 아시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달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뉴욕시 납 중독 건수는 2005년에 비해 90% 줄었다고 공언했지만 공립학교의 납 페인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최신 공립교 조사 결과에서 검사 대상 중 약 38%의 학교에서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등 교실 환경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육 전문지 초코비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교육국은 최근 1985년 이전에 건설된 시 전역의 프리-K, 킨더가든 등 6세 이하 아동의 수업이 진행되는 797개 학교에서 검출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중 약 38%인 302개 학교의 교실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역별로 브루클린이 114개 학교에서 납성분이 검출돼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브롱스 90곳, 퀸즈 48곳, 맨하탄 29곳, 스테튼 아일랜드 21곳의 학교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퀸즈 25, 26 학군 내 학교들도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은 식수대 검사도 별개로 진행했으며 검사한 약 500곳의 학교 건물 중 80%가 최소 한 곳의 식수대에서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납성분이 검출된 모든 식수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전용 도로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맨하탄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경우 지역시 의원과 옹호단체들이 나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맨하탄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과 교통 전문 시민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와 바이크 뉴욕은 롱아일랜드 시티와 퀸즈 블루바드 일대를 연결하는 뉴욕시 자전거 전용 도로 네트워크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자전거 도로 신축 계획에 지역 시민단체도 환영하고 있지만 맨하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자전거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방송은 어제 맨하탄 어퍼 웨스트사이드 주민단체인 센트리 콘도 이사회가 최근 시 교통국을 상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 신설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맨하탄 62스트리트과 센트럴파크 일대에 400개의 주차 공간을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시정부는 자전거 안전 강화를 위해 연평균 자전거 도로 30마일씩 늘리는 5,840만 달러 규모의 그린 웨이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 생활 정보 사이트를 통한 렌트 디파짓 사기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기범들은 집주인에게 정교한 위조 수표까지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크레딧까지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가짜 체크는 일반 체크와 같이 은행의 공식 로고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체크를 보낸 주소가 해외이거나 체크 발행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돼 있고 체크상에 있는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신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나 거주지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에 체크를 입금시킨 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음주 습관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폭음이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폭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노년 사회학 저널에 기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내 65세 이상 노년층의 10% 이상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폭음은 지난 2006년 7%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남성들의 경우 폭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여성들의 폭음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폭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 내 일부 주들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이후 폭음과 함께 마리화나 중독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노년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인종 및 학력 수준에 따라 음주 습관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폭음의 빈도수가 높았으며 백인 성인에 비해 흑인들의 폭음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고혈압 위험에 노출된 연장자들이 폭음 시 심장에 힘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며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가 잦을 경우 술에 의한 치매나 뇌병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 스쿠터의 보도 주행 단속에 나섭니다. 폴 코레츠 LA시 의원은 전동 스쿠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LA 교통국의 전동 스쿠터의 보도 주행을 금지하는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가 선상의 라시에네가 블러버드와 페어팩스 애비뉴 사이에 21개의 안내 문구가 설치돼 있으며 이달 말까지 멜로즈 애비뉴와 베버리 블러버드 구간에 안내 문구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내 문구는 원 안에 그려진 전동 스쿠터 이미지 위에 X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한편 UCLA 병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업체 에퀴팩스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 신청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에퀴팩스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 각각 최소 $125의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보상금에 비해 현재까지 접수된 온라인 클레임 건수가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TC는 고객들이 약속된 $125의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클레임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10년간 무료 신용 제공 서비스를 대신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킹으로 인한 신분 도용으로 시간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고객들은 1인당 최대 $20,000까지 개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7분쯤 레오니아 그랜드 애비뉴와 스테이션 파크웨이 교차로 인근에서 한인 여성 임모 씨가 다치 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 차량이 우회전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그랜드 애비뉴에는 횡단보도가 없으며 교차로에 신호등이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8.15 광복절 축하 기념 리셉션이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뉴욕시청에서 개최된다고 뉴욕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계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폴 벨론, 베리 그로덴칙, 케이스 파워스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명의 뉴욕시 의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광복절 행사가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것은 2009년과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뉴저지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원 언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문화심리학과 역사로 미국 알아가기 등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정규 강의 2개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대학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정규 강의가 개설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미나 심리학 교수가 문화심리학 강의를, 이길주 역사학과 교수가 미국 역사 강의를 각각 맡게 됩니다. 현재 오리건주 아태네트워크 고위직위원회와 오리건 한미연합 고용패밀리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엘버트 이 씨가 오리건주 연방하원의원 제3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경쟁 상대는 23년차 민주당 현역 의원인 얼 블루메모 의원과 찰스 랜드 바넷 후보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그는 젊은 층과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